LNG 운반선의 핵심은 바로 운반창입니다. 설계 원천 기술은 프랑스 GTT 회사가 갖고 있지만 설비 기술은 우리나라가 최고급이라 불릴 정도입니다. 같은 설계도 면을 보고 제작을 했을 때 한국에서 만든 것처럼 따라올 수 없습니다. 국내 3사만 경쟁한다는 평가가 나온 이유도 이러한 것 때문입니다. 2년 전 일감절벽을 경험하던 우리나라 조선업계가 다시 활기를 찾고 있습니다. 이 되찾은 활기의 원인은 바로 LNG 운반선입니다. 영암조선소는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와 더불어 한국조선해양이 수주한 LNG 운반선을 건조하는 핵심 기지입니다. 2026년까지 일감이 이미 차 있을 정도로 LNG 운반선 수주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영하 192도 이하의 액체 상태인 LNG가 실려야 하는 화물창인 만큼 내부 오염을 막기 위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고난이도 선박 수주가 우리나라에 들어온다는 건 그만큼 뛰어난 기술이 있다는 걸 말합니다. 현재 건조되고 있는 LNG 운반선은 바닥만 1200m 제곱의 높이는 아파트 10층 높이에 다다르고 한 화물창에는 LNG 5만 톤을 실을 수 있는데 한 운반선에 3개의 화물창이 들어가니 15만 톤을 운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체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LNG를 제어하는 것이 운반선의 핵심 기술입니다. 영하 196도 이하를 버틸 수 있는 초고성능 후판으로 만든 스테인리스 주름판으로 바깥을 감싸고 방열 우레탄 폼으로 한 번 더 감싸고 유리 섬유막으로 부처리까지 하면 화물창 건조 작업이 끝납니다. 이 감싸는 기술이 같은 설계 도면을 보고 만들더라도 시공 능력에서 경쟁국과 차이를 보이게 된다고 하였는데요. 현대삼로중공업 조 차장은 핵심은 용접 기술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화물창 전체 이음매가 동일한 강도를 지닐 수 있게 자동화 용접 기계가 균일하게 선박 전체를 용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선박 건조 기간도 짧아지며 안정적인 건조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조 차장은 본행이 잘 돼야 자연적으로 기화하는 LNG 양을 줄일 수 있고 안정적 수송도 가능하며 자동월 추적 용접이 가능한 장비의 경우 LNG 운반선 경쟁 상대인 국내 기업들 가운데 현대중공업 그룹이 수준이 최고라고 자부할 수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의 자동화 용접 기술과 화물창을 감싸는 기술은 선박 본체가 극저온에 노출돼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안정적인 숙련공을 다수 보유하고 고품질의 숙련 노하우를 갖추고 있어 최고의 LNG 운반선을 건조할 수 있던 것입니다. 이어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국내 조선업계는 국책사업으로 한국형 LNG 화물창 개발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성공한다면 건조 비용 감소와 조선사 수익성 개선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지속적으로 이 작고 가난했던 나라에서 뛰어난 인재와 기술을 만들어내며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옆 나라이지만 큰 격차가 있던 일본을 따라잡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나라만이 아닌 일본도 인지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10월 2일 노구치 유키오 히토츠 바시대 명예교수 아사히 인터뷰에서 G7 한국에 뺏긴다라고 말을 남겼습니다. 경제학자인 노구치 유키오 히토츠 바시대 명예교수는 엔저라는 마약에 계속 의존해온 일본 경제가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산업구조를 재편한 한국을 배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노구치 교수는 일본의 1인당 국내 총생산이 조만간 한국에 역전되고 주요 7개국 회원국이 일본에서 한국으로 바뀌어도 할 말이 없다라는 분석으로 일본 사회에 충격을 준 인물입니다. 1980년대 일본은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엔저라는 강점을 내세워 수출해서 막대한 이익을 얻고 그 돈으로 전세계 부동산에 투자하는 등 자산을 늘려나갔습니다. 일본 내 주식시장과 부동산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고 이것은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낮은 엔화 가격으로 전세계에서 일본 물품을 사고 일본에 투자를 했지만 미국과의 플라자 합의에서 엔화가 오르게 되자 자산시장에 꼈던 거품은 꺼지게 되었습니다. 일본은 그때의 기억으로 엔저라는 마약에 아직 의존하려는 모습이 보입니다. 노구치 교수는 자국의 통화가치 하락이 국가의 이익일 리 없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IMF 사태를 통해 통화가치 하락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깨달은 한국은 통화안정정책 대신 산업구조 개편으로 대처했다며 지금 그 성과가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또한 아베노믹스를 통해 엔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린 일본의 정책을 마약에 비유하며 경제력 약화의 주범이라 비판했습니다. 노구치 교수는 중국의 공업화에 대응해 일본의 수출 경쟁력을 회복시키기 위해 정부가 내세운 전략이 달러 기준 일본인의 임금을 낮춰 제품 가격을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엔저가 오히려 일본의 성장력을 악화시키고 말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국제적인 기준에서 일본의 임금이 낮아지면 해외의 인재가 일본에 오지 않고 일본의 인재는 해외로 수출된다며 일본의 간병 인력 수요가 느는데 외국인 노동자가 오지 않으면 장래는 고령화 사회는 지옥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속적인 엔화는 일본 기업들이 에너지 수입도 힘들어지고 값비싼 고성능 반도체 수입도 어려워지며 일본인들이 달러와 같은 외화 자산을 보유하지 않으면 위험하다라고 판단하며 자본 도피가 일어나고 외화 보유자들은 엔화가 떨어져야 돈을 벌기 때문에 엔저가 계속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통화 가치 하락은 끊임없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조선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 되었고 한국은 일본의 G7 자리를 뺏을 만큼 성장했지만 일본의 위상은 예전보다 점점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